저희 같은 조건을 가진 집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어떻게 키워야 되나? 색감? 통통하게? 옷자람이 없게? 불가능하죠. 세 개를 동시에 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두둥. 오씨, 안 열려. 멀었네. 22년 12월 24일에 겁나 추운 아침입니다. 요짝 세종 보람동은 오늘 영하 16도. 수치상은 16도인데 제가 그 전에 그 온도계로 한번 안에하고 밖에하고 창틀에 넣어서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실측을 해봤거든요. 일반적인 기상청 예보 날씨보다는 한 1, 2도가 좀 따뜻하더라고요. 온도가 조금 높았고 안쪽하고 여기 베란다 안하고 이렇게 보면은 1에서 한 12도 전후 이렇게 차이가 났어요. 아파트 외부랑 내부랑. 온도계마다 약간 편차가 있어서 괜히 두 개로 해봤더니 어떤 걸 기준으로 삼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수은 온도계 있죠? 그 아날로그 방식 그래프로 막대 이렇게 올라가는 거 그걸로 측정했을 때는 12도 전후 13도 안하고 밖하고 이렇게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종 여기가 16도 영하 16도가 보람동이 찍혔고 그러면 14도에서 15도로 생각을 하고 여기는 그럼 이 안에는 몇 도냐 영하 한 2도 정도 됐겠죠. 그래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이거 세탁실이에요. 세탁실에 여기가 얼었어. 야가 살얼음이 살짝 얼었습니다. 여기 결로 때문에 세탁실이 아무 습기가 많잖아요. 결로 그것 때문에 이거 얼었네. 신경 써서 안 봤는데 여태 여기 물론 이제 요 틈에 딱 박혀 있었으니까 더 그렇겠죠. 아무튼 살짝 얼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 집은 대충 키우느라 요렇게 있습니다. 요렇게 여기 바로 창에 딱 붙어서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아파트가 확장형이라 요즘 확장형은 베란다가 되게 좁잖아요. 좁기 때문에 뭐 어디다 뭐 놔둘 수가 없어. 그래서 요렇게 지금 놔뒀습니다. 창에 딱 붙여서 이렇게 놔뒀고 오른쪽 사이드를 좀 보면 확장형이라 뭐 집도 대한평수도 아니고 그래서 여기 그 전에 창틀에 있던 애들 여기에 있던 애들 다 모아서 짬뽕으로 1층 2층 이렇게 해놨죠. 해놨고 햇빛이 지금도 이렇게 보이시지만 지금 여기 9시 정도 됐거든요. 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아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일조량이 겨울에는 거의 2시간 들어올까 말까 하고 이렇게 반간접광선이라고 해야 되나? 은은하게 빛만 들어오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 아파트에서 키우시는 분들이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동네 매니아 분들한테 햇빛이 완전히 남향으로 앞에가 전망이 확 트이고 한 집들이 과연 몇 집이나 있을까? 매니아들 중에서 제 생각은 10분의 1도 안 된다고 봅니다. 대부분 겨울 되면 또는 여름 되면 이렇게 그늘이 지는 공간에서 키우실 거예요. 그렇다면 저희 같은 조건을 가진 집에서 키우시는 분들은 어떻게 키워야 되나? 색감? 통통하게? 옷자람이 없게? 불가능하죠. 세 개를 동시에 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웃자람, 도장.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취하고 있느냐? 일단은 최대한 춥게 키워요. 그 춥게 키운다는 게 일부러 막 문을 열어놓는다는 소리는 아니고요. 일부러 뭐를 막 데펴주려고 애쓰진 않아요. 그래서 뿌리를 반휴면을 유도를 하는데 일부러 막 뭐라고 해야 되나? 탱탱함을 유지시키려고 노력은 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게 물을 준 게 딱 봐도 지금 막 하얗도 그렇고 이렇게 막 힘들어 보이잖아요. 저는 잘 안 만지니까 만질 때만 만지니까 좀 이렇게 어수선해요. 지난번에 칼슘에 완전히 풍덩하고 완전히 담근 상태에서 저면 이상으로 완전히 위에까지 그냥 채워버렸죠. 그 이후에 물을 준 적이 없어요. 한 방울도 안 들어갔을 거야. 그랬더니 지금 상태가 탄력강 한 달은 11월 달이었으니까 그때 추위 좀 오기 전이었으니 거의 한 달 됐을 거야. 한 달. 한 달 아니면 한 달 한 10일 좀 넘었을라나? 지금 탄력 강도가 그 중간입이 거의 한 6에서 7. 얼은 건 아니지. 얼어가지고 깜깜한 건 아니지 설마. 갑자기 이상해지네? 여기 얼은 아닐 거예요. 그쵸? 얼은 건 아닐 겁니다.
수연은 한 6에서 5 정도 되고, 일반적으로 에케베리아 창처럼 생긴 거, 동그랗게 생긴 거나 좀 빵빵하게 생긴 거는 한 6에서 7 정도는 됩니다. 칼슘의 특징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세포벽을 단단하게 해주니까 이맘때는 동해 예방,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보통 냉해에 더 익숙하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냉해, 실은 동해예요. 동해 표현이 더 정확합니다. 겨울에 어는 피해는 동해라고 하고요. 냉해는 봄에 영상의 날씨에서 급격하게 온도 편차가 나서 나는 식물의 피해, 그걸 냉해라고 합니다. 아무튼 동해 피해가 세포벽을 더 단단하게 해주는 칼슘이 어느 정도 예방은 될 거예요. 어찌됐든 그날 이후로 겁나게 빵빵합니다. 그래서 따로 물을 특별하게 안 줘도 될 만큼,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온도를 차게 세팅을 해서 식물의 반휴면을 유도를 하면 아무래도 뿌리가 좀 덜 움직이겠죠. 그 위로 자라는 것도 최대한 억제, 그렇게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제가 이제 보조장치로 좀 알루미늄 호일을 쓴 거고요. 이거 바닥에도 갈아서 바닥에 그나마 반사되는 빛을 이용해서 최대한, 물론 식물 재배 등 요즘에 LED 등 많이 쓰시죠? 그거 뭐 쓰시면 좋죠. 그런 거 쓰시면 좋은데, 여기 루비도 여기 있네. 요 정도면 뭐 소스합니다. 소스. 여기 이런 개판 5분 전 울자란 것도 있어요. 핑클 루비. 얘가 의외로 상대적으로 도장이 더 잘 돼. 화이트 그린도 그대로 있고, 얘도 그렇고, 이 정도면 뭐 그냥. 그리고 특이사항이라고 하면 얘네가 여기 라벨이 이렇게 있는 거 보시면 작년 12월, 이거는 12월 1일 분갈이 2번으로 분갈이했다는 소리고, 그 전에 작년 11월에 그 집다육 이야기 보시면은 커팅해서 추운 겨울에 여기에서 분갈이 그 새뿌리 내리고 그렇게 활착하고 아주 뻑뻑한 흙에서 1년을 키워서 요 상태라고 말씀을 드린 게 있죠. 그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너무 지하부, 토양, 흙, 배합토 거기에 너무 많은 집중을 하시는 것보다 식물의 잎을 보고 관리하시라는 의미로 그렇게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12월 1일 날 2번 배합토로 분갈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한번 말씀드리면 최대한 춥게 관리한다. 수치적으로 숫자로 말씀드리면 좋긴 한데 사실 그게 식물마다 편차가 있어서, 그래도 굳이 수치상으로 만약에 표현을 한다면 저희처럼 햇빛이 없는 집은 새벽 최저 온도를 5도 이하, 그러니까 한 0도 이하는 조금 찜찜하죠. 근데 오늘 저희 상황은 한 영하 1, 2도 간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0도 전후로 관리를 하셔도, 일부러 춥게 하시라는 말씀은 아니지만 0도 전후로 관리를 하셔도 무방하다. 최대한 성장을 좀 억제하고 반휴면을 유도하는 그런 거고, 낮에 같은 경우는 이따가 좀 말씀드리겠지만 문도 조금씩은 열어둡니다. 너무 막 춥게 뭐 화짝화짝 열어두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그냥 살짝 추위를 계속 느낄 수 있는 온도, 나 겨울이야, 나 성장 안 할래, 나 잘래, 약간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셔도 되고, 물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그 탄력 강도가 5 이하 말랑말랑 막 접힐 때 있죠. 그럴 때 가해로 살짝 조금씩만 이렇게 삥 돌아서 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수분감만 좀 느낄 수 있게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아주 말랐을 때를 제외하고는 물을 거의 주지를 않아요. 또 하나. 문 열어놓고 물 주고 안 펴진다고 하시면 안 돼. 자, 물을 줬는데 안 펴져요. 우리 집은 햇빛도 좋고 그렇게 추운 집이 아니 그래도 안 펴져요. 기본적으로 생육 조건이 25도, 15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육식물이 다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다육식물이 성장을 원만하게 할 수 있는 온도는 한낮에 25도 전후, 새벽 온도는 15도 전후예요. 그렇다면 지금 전부 다 거의 벗어나 있잖아요. 특히 최저 기온이. 올 겨울 날씨 같은 경우는 5도 이하인 집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0도 거의 가까운 그런 집에 베란다가 대부분 있기 때문에 물을 줬을 때 얘네들이 안 빨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에가 상당히 축축해. 그럼 또 선풍기라든가 뭘 또 틀어 놓으시는 분들 계실 거야, 축축하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외부에서 지나는 바람이 물론 얘네들 상단의 흙이라든가 말려줄 수는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지하부에서 반응하는 뿌리거든요. 얘가 생육 조건이 돼야지 빨아먹고 증산작용 통해서 날려보내야 되는데, 나는 잘 거야 이런 시즌에 물이 흠뻑 들어가게 되면 습관적으로 자주 들어가게 되면은 탱탱해지면서도 천천히 골아버려요. 그래서 너무 적극적인 물주기보다 소극적으로 가끔씩 이렇게 부어주는 수준으로 관리하셔도 무난합니다. 근데 또 이렇게 키우면
또 처음 키우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도 해. 불쌍하거든. 막 이렇게 잎도 마르고 낙엽도 지고 너무 불쌍해.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있어. 우리가 가을에 단풍잎이 지면서 잎이 떨어져 가고 은행나무가 노랗게 색깔이 이뻐지면서 잎이 다 떨어져 나가죠. 망상한 가지만 남아있죠. 우리 어떻게 생각해? 은행나무 다 뒤져가네 이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가을이구나. 얘네들이 좀 있으면 겨울 준비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다육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육식물 잎이 하나하나 말라가고 탄력이 떨어지는 건, 나 추운 겨울이 오고 있으니 나 좀 쉴래, 잘래. 그건 하나의 표현이에요. 절대 불쌍하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봐. 적당한 휴면도 다음에 성장할 때 엄청난 도움을 됩니다. 이 사람 잠자고 깨어나고 일하고 열심히 일하고 또 자고 푹 쉬고 일하고 똑같아요. 식물도 어느 정도 사이클이 돌아가 줘야지.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불편하게들 키워. 제가 하우스 말씀드렸죠? 1도라고 1도에서 0도 최근에 영하 1도 떨어진 그 위치도 있었고 그 바로 옆에 벽돌언니아 자리가 있고, 근데 저는 방치를 했는데 집에 계신 분들은 다 덮어줬대. 하우스보다 은근 더 따뜻한 집인데도. 너무 불편하고 힘들게 키우지 마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거든요. 처음에는 너무 불안해. 또 다른 사람들 키우는 거 보면은 탱탱하게 잘 키우는 것 같아. 근데 봐봐, 환경도 다르잖아. 그 다음에 키운 그 기간도 다르고, 다른 사람들 거랑 비교를 하지 마시고, 내가 키우는 환경에서 좀 안전하고, 내가 좀 수고로움을 좀 덜하고,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해요. 번거롭게 하시는 거를 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알려드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뭐 올해처럼 추운 겨울에는 걱정이 좀 되시겠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냥 저처럼 방치합니다. 방치하고, 제가 그때 항상 말씀드렸던 좋은 순화 과정, 그것만 좀 잘 거치면, 영하 3, 4도는 그렇게 무리 없이 지나갑니다. 계속 또 영하 3, 4도는 아니잖아요. 모르겠어요. 저쪽에 위쪽 지방에 계신 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분들은 최대한 물을 아끼시는 게 좋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적절한 휴면도 식물한테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개수가 몇 개 안 돼가지고 뭐 이렇게 많이 보여드릴 게 없어서, 얘는 안 춥나 모르겠다. 밖에 창을 열어둘 때도요, 만약에 날씨가 좋다, 뭐 날씨가 좋다는 게 해가 뜨고 영하다, 해가 떠 있고 영하다 싶으면 한 여기 지금 몇 cm 정도 되려나. 보통은 제가 이거 양치질하고 면도기를 여기다 칫솔 이렇게 놓거든요. 컵? 요 정도는 좀 놔두는 편이고요. 뭐 영하 한 뭐 3, 4도에 햇빛이 좀 뜨는 날 이게 되고, 영하인데 여기 이제 세탁실이니까 결로도 좀 많아요. 안에 습기가 아무래도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하인데 흐리다 그러면 완전히 닿을 때도 있어, 사실은. 근데 대부분은 한쪽만 요만큼은 열어놓습니다. 미세한 공기의 순환은 있게. 그리고 선풍기나 뭐나 아무것도 없습니다. 먼저 가야 되겠다. 너무 늦었다. 출근하겠습니다.